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발장전 오늘 강성호의 숨은 주식 찾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는요, 바로 MLCC를 준비해 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실 것 같은데요. 이 MLCC 소외된 이유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엄청난 고점을 찍고 MLCC가 좀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때 고점 이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죠. 근데 그 이후부터 바로 모바일, IT 기기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세트 수요 둔화, 그리고 반도체도 비슷한 시기에 재고 조정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 여파를 MLCC도 같이 받았던 건데요. 첫 번째 요인이 이렇게 있었고요. 자, 바로 두 번째 요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저의 영향을 좀 받았었던 것도 있습니다. 바로 MLCC 하면은 세계 글로벌 최고는 일본으로 가게 되고 무라타가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국내에 있던 MLCC 업체들은 엔저로 갔을 때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삼성전기를 비롯한 뭐 사막 컨덴서 이쪽은 투자 매력도를 좀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 지금까지 MLCC가 소외됐던 이유들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이유들을 바탕으로 이제 MLCC 섹터가 반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포인트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LCC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온디바이스 AI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스마트폰의 MLCC가 대개 800개에서 1200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제 핸드폰에 AI 기능이 탑재가 된다면 거기 들어가는 MLCC는요, 2배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지금 온디바이스를 탑재한 건 바로 삼성 S24밖에 없는데요. 자, 최근에 있었던 소식이 있죠. 애플이 구글과 현재 협력을 좀 해가지고 아이폰에 제미나이를 탑재할 수 있는 이야기, 현재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가 시작하고 애플이 이끌어주는 온디바이스 AI 수요라면은 그에 따른 MLCC도 같이 늘어나고 수요량과 가격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반등 요인 첫 번째를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락했던 요인에서 엔저 요인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얼마 전에 BOJ에서 금리 인상, 이제 제로금리를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그래도 아직 그렇게 엔화가 큰 움직임은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 엔화가 그래도 거시적으로 봤을 때 크게 보면 오를 수 있다라는 관점이 좀 있습니다. 엔화가 이제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던 MLCC도 다시 한번 더 못 찾았던 가격 경쟁력을 되찾아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비롯한 사막 컨덴서, 무라타 타이어 유된 TDK와는 가격 경쟁력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원점으로 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늘어나는 수요까지 같이 커버가 된다면 MLCC에 대한 기대감 지금 좀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자, 오늘 강성호의 숨은 주식 MLCC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하루 잠깐 자리 비었다고 찾는 분들 많았습니다. 예. 오늘 두 분과 함께 해볼게요. 김영민 매니저,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기. 네. 댓글에도 이미 올라왔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또 채팅창에도 거북이 달린다님께서 황금 시간대 굳이 이 시간에 소외된 주식을 이야기를 하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것과 비슷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항공했고요. 수요일 네이버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메이저님들처럼 뭐 이제 공략주를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투자 아이디어를 넓혀보자라는 관점에서 항상 준비했던 이 코너, 이 브리핑 자료인데 네이버와 항공이 반응이 없다 보니까 저도 좀 이거 좀 재미없어지는데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싶어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한 게 MLCC입니다. 네. 야, 그래서 MLCC는 제가 사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반등 요인 온디바이스 AI 수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저 효과가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밸류를 좀
줄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영민 매니저님, 네. MLCC가 온디바이스 AI 수혜를 일단 받을 거라고는 보십니까? 일단 길게 보면 분명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MLCC가 아무래도 이제 IT 세트 제품의 이제 수요에 네. 따라서 좀 이제 연동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아까 뭐 브리핑에서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이 세트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났다가 네. 2021년 하반기부터 이제 다시 이제 수요가 좀 꺾였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또 기고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뭐 우리가 노트북을 뭐 맨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한 2, 3년 정도 쓰고 또 좋은 제품 나오면 또 교체하고 교체 스마트폰도 뭐 요즘에는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물론 신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막 1년에 한 번씩 막 돈을 더 물고도 이제 바꾸시는 맞아요. 분들도 많습니다만 보통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은 한 2, 3년 정도 이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품 교체 주기를 감안을 했을 때 뭐 2021년 이후에 이제 셋업체 이제 부진 그게 이제 또 삼성전기와 같은 이런 MLCC 만드는 기업들의 이제 부진으로 연결이 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IT 업계에서도 올해 이제 새로운 바람이 좀 불고 있잖아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 새로운 이슈가 있는데 그나마 이제 아직은 그래도 이 온 디바이스 AI 말 그대로 자체적인 AI가 탑재된 디바이스가 전 세계 최초로 뭐 갤럭시 S24밖에 없잖아요. 예. 다음 이제 제품군 소위 말해서 이게 폼팩터도 계속 좀 확장이 좀 돼야 되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혹은 뭐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뭐 스마트 글래스라든지 이런 새로운 디바이스로 빠르게 좀 확장이 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딘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실제로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 수혜주다라고 얘기했던 뭐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뭐 고영이라든지 물론 이제 최근에 리노 공업은 신고점을 한번 이제 뚫긴 했습니다만 그런 이제 직접적인 수혜주로 거론됐던 종목들조차도 아직까지는 조금 둔화를 좀 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수혜가 이제 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려면 아직은 조금 시장이 조금 성숙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엔저 얘기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이번 주에 이제 BOJ에서 17년 만에 이제 제로 금리를 탈피하면서 0.1%포인트 정책 금리를 이제 조정을 좀 했죠. 네. 제로 금리가 이제 끝났는데 문제는 제로 금리가 끝났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엔고로 전환이 되느냐? 그건 그것도 또 아니거든요. 아니긴 해요. 여전히 지금 엔화 약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 BOJ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이제 제로 금리 시대는 이제 끝냈습니다만 이제 어찌 보면 속도 조절을 통해서 아직까지 뭐 양적 완화가 이제 계속 진행한다는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제로 금리가 끝났다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N은 그대로 지금 엔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왜 갑자기 지금 뭐 MLCC 얘기하다가 엔저 얘기를 하냐면 MLCC의 이제 주력 기업들이 지금 뭐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무라타라든지 타요유덴 같은 다 이제 일본 기업들이 맞아요. 이제 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는 만약에 이제 엔고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이제 MLCC 네. 기업들이 조금 더 가격 경쟁력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포인트긴 이게 이제 하다. 다 근데 좋은 그림은 만들어졌다. 네. 다만 이제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는가. 이틀 만에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시가총액 한 40조 원 불어났죠. 그리고 SK하이닉스 어제 하루 만에 8% 넘게 급등했어요. 그러니까요. 이틀 전에 조정받았을 때 제가 장중에 방송을 할 때도 그냥 SK하이닉스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저점에 사신 분들은 하루 만에 10%가 훨씬 넘게 수익이 났어요. 네. 그런 시장인데 굳이 삼성전기를 이제 사야 할까? 그러니까 좋은 그림은 분명히 만들어졌습니다만 우선순위를 따져봤을 때는 아직은 좀 반도체 쪽에 좀 집중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물론 삼성전기 주가도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조금 회복이 좀 되고 있긴 합니다만 IT 업종 전체적으로 이제 바람이 조금 불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예. 뭐 이런 의견을 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다. 김영 매니저의 의견이었습니다. 하긴 어제 이제 막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 삼성전자도 그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은 굳이 지금 다른 섹터를 볼 이유가 있을까라는 좀 그렇죠.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렇다면 김준호 매니저님, 이제 네. 계속해서 저도 모멘텀을 MLCC 올라가는 것, 온디바이스와 BOJ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BOJ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했는데 네. 천천히 보면 희망은 있는 거죠, 이쪽은. 네, 정말 천천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최근에 금리 인상을 해서 아까 김현민님 잘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마이너스 금리는 탈피를 했는데 네. 일단 지금 점진적인 통화 정책 정상화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는 급격한 엔화 강세는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니케이 신문에서도 한 10월 정도는 돼야 추가 금리를 할 수 있고 또
사실상 엔저 현상은 또 상당 시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비단 이번에 이제 BOJ에서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가지고 결국에 MLCC만 사실상 또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극심한 엔저로 사실상 철강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전자부품 전반적으로 가격 강세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일본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았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전반적인 엔저 현상은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뭐 MLCC 산업 자체가 앞으로 뭐 내연기관에서 뭐 전기차로, 전기차에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로 또 전환되면서 앞으로 전장 쪽에 MLCC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전장 때문에 쪽도.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이 엔저 현상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저 또한 김영민 매저님 말씀처럼 뭐 반도체라든지 최근에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좀 제약 바이오 섹터 이런 성장 섹터의 수급이 좀 세게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뭐 비단 이제 그 BOJ의 어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MLCC만 우리가 좀 지금 현 시점에서 주목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뭐 전반적인 이제 금리 인상 수혜로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전반적인 섹터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극심한 엔저로 또 일본 주식시장에도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와주고 있어요. 예.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극심한 엔저로 인해서 큰 수혜를 받고 또 신고가를 경신했던 만큼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다 일단 긴 호흡으로 네. 확실히 주도 섹터를 더 가져가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맞는 포지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MLCC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영민 매니저님, 어제만 해도 MLCC를 비롯해 삼성전기 리포트들이 증권사에서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대충 제가 헤아려만 봐도 어제 4개에서 5개 정도가 현재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증권가에서도 저처럼 업황이 돌아가는 걸 캐치한 건 아닐까 그렇게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일리 있는 얘기긴 해요. 네. 어제 우리가 이제 FMC 회의 결과, 사실 저희가 이제 어저께 방송을 나왔다면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제 코멘트부터 해가지고 FMC 성명서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렸을 텐데, 좀 주목을 해볼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다들 이제 점도표 얘기만 하잖아요. 점도표가 그렇죠.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났다. 또 하나 이제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체를 수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1% 이제 초반에 있다가 2.1%까지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수정을 했거든요. 성장률 전망치가 수정됐다라는 건 미국 경기가 그만큼 연착륙을 뛰어넘어서 올해도 2% 이상 성장을 해 나간다는 거. 그러면 이제 경기가 성장할 때 가장 민감한 업종 중에 하나가 또 IT 업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트 수요가 이제 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PC, 거기다가 이제 가전제품들, 이런 수요들이 이제 조금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분명히 좀 반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분명히 이제 뭐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이제 그림이 분명히 좀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뭐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목표 주가도 뭐 한 18만 원, 뭐 20만 원까지도 지금 삼성전기 목표 주가를 지금 잡고 있는데, 타겟 프라이스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분명히 이제 실적 개선세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도 뭐 금방 좀 말씀드렸다시피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뭐 이런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굳이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당장 삼성전기를 좀 사야 할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퀘스천 마크는 분명히 좀 남아 있어요. 다만 이제 올해 뭐 전기차 수요 부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이브리드 쪽으로 또 그쪽에서 이제 또 수요가 또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장 쪽 분명히 이제 좀 회복이 좀 되고 있고, MLCC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IT 세트 쪽도 올해 이제 하반기 때쯤 되면 이제 업황에 대한 이제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반영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제 너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수급이 지금 집중적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에만 삼성전자를 거의 뭐 기관 외국인들이 3조 원이 넘게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 좀 수급이 쏠려 있다. 오히려 그런 수급들이 IT 업종 전반으로 이제 좀 확산이 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확실한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기라든지 혹은 이제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류를 IT 업종 안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이제 삼성전기,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 뭐 1등 그룹과 2등 그룹을 조금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1등 그룹이 좀 쉬어갈 때 이제 2등 그룹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는 흐름, 그런 정도는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봄직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등은 아무래도 반도체고 2등으로 이제 전기전자 쪽 IT에 대한 수요를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김준호 매니저님, 네. 추가적으로 삼성전기 아까 지금 MLCC에 대한 이야기만
실적 그리고 삼성전기가 실제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이게 모멘텀이 붙을 것 같아서 네. 유리기판 이야기는 맞아요. 삼성전기가 붙을 수 있어서 이게 더 강력하게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삼성전기가 반등이 나아졌던 것도 유리기판 관련된 수혜주로 지목받으면서 반등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이제 개발을 완료를 하고 2026년도나 2027년도에 양산을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밝혔고 또 삼성그룹 계열사 안에서도 삼성전자가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이제 핵심 수혜주고 또 기판뿐만 아니라 또 이제 삼성전기 자체가 또 이제 카메라 모듈도 이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전기차 수요만 다시 또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또 차량에도 카메라 모듈 숫자가 한 7개에서 8개가 들어가고 또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훨씬 더 카메라 모듈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기차 수요만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더 다시 한번 더 삼성전기의 어떤 주가의 어떤 컨턴 첨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 뭐 MLCC도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뭐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전기차가 한 3배에서 4배 MLCC가 더 탑재량이 들어가는군요. 들어가고요. 또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특히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MLCC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 또 그리고 전장 사업 확대에 있어서 사실 삼성전기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유료기판 관련해서도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LG이노텍과 함께 유리기판 최대 또 수혜 종목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은 확실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MLCC, 삼성전기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좋다. 모멘텀 참 좋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MLCC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그래도 구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많은 것 같고요. 반대로 느낌표가 많이 붙은 쪽은 아까 반도체라고 그쵸.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어제 또 2년 만에 코스피가 2,750선. 네. 그 선 아래 저는 수급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외국인 기관이 조 단위로 현물 순매수를 보였어요. 특히나 그 금액보다 더 큰 물량을 던진 건 개인 투자자분들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1998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 금액이래요. 네. 그런데 그 매도 물량을 봤더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제일 많았고 반대로 외국인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네. 이런 수급 방향성에서 현재 우리는 반도체에 대한 전략 포지션 좀 바꿔야 하는 겁니까?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 삼성전자 좀 많이 지겨우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제 다 사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덜어내셨더라고요. 거꾸로 매도를 역대급으로 지금 많이 하고 계시니까 어찌 보면 이제 8만전자 계속 문턱에서 이제 좀 좌절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팔고 만약에 또 떨어지면 내 밑에서 다시 사야지 뭐 이런 전략이 녹아 있는 걸 수도 네. 있고요. 혹은 삼성전자보다는 뭐 SK 하이닉스가 더 좋아서 뭐 교체를 하려고 또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는 중소형주들이 또 더 화끈하게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고민이 담겨 있는 수급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다만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략적인 접근이 이제 필요한 거죠. 내 자산 상황과 이제 포트폴리오의 상황에 맞게 이제 종목들을 이제 편입을 하면 되는 거고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수익률 게임이라기보다는 수익금 게임을 해야 돼요. 좀 큰 금액을 배팅을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놓고 배당도 좀 받으면서 시세 차익을 이제 좀 기대하는 그런 이제 네. 대응을 해야 돼요. 물론 뭐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막 하루만 해도 거의 10%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변동성이 좀 크긴 합니다만 그건 뭐 이제 굉장히 좀 이례적인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제한적인 이제 자원을 가지고 시장 대비 조금 초과 수익을 좀 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또 소부장 종목들이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특히 어제 시장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레거시, 소위 말해서 이제 D램 전통적인 이제 장비 수혜주들, 전공정의 이제 유진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주가 부진을 뚫고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 동안에 오로지 또 장비 기업들만 또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이제 메모리 업황 살아난다라고 하고 마이크론 또 실적이 잘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소재 기업들까지 특히 또 삼성전자가 지금 2분기 때부터는 감산을 이제 끝낸다 이런 이제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네. 이제 디램 가격 이제 회복과 함께 출하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재 기업들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인이라든지 원익 QNC 뭐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대안이 될 수 있는 소부장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너무 이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아니면 뭐 대형주나 중소형주나 이런 것보다는 각자 상황에 맞게 어쨌든 반도체 비중을 좀 계속 늘려 나가셔야 된다. 올해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좀 얻기
먹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도체 쪽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드려보겠습니다. 수익금은 대형주, 수익률은 어떻게 보면 소부장단에서 그렇죠. 챙길 그렇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건데 저는 그래도 촌스럽지만 이 이분법 전략 궁금하거든요. 어제 시장에만 봐도 나 이제 대형주로 가야 하나라는 고민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하셨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김종민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역시나 두 개 다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자산이 좀 크신 분들, 아까 김현민님 말씀대로 사실상 자산이 크신 분들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뭐 대형주 중심의 어떤 포트를 구성해 놓는 것도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자산이 크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소부장 관련 종목들, 사실 뭐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 뭐 6%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네. 또 그리고 이틀 전에 6% 가까운 상승 나와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의 반등이 나와줬는데, 사실 스모크액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도 막 20%에서 지금 많게는 막 3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먼저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되면은 이제 어떤 시장의 어떤 수급 자체가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이 시세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어떤 이제 수급 흐름이 멈추면은 그 수급이 자연스럽게 스모크 쪽목들과 또 이제 소부장단으로 이제 확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스모크 종목이라든지 또 중견 종목들 아니면은 또 이제 관련된 소부장 관련 종목들을 들고 있다라면은 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 보고 싹 팔아치워버리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를 들어가 버리면 또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보유자의 관점이나 아니면 자산이 좀 있는 분들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이라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뭐 반도체 소부장이나 AI 반도체 관련된 핵심 종목들을 들고 있는데 네. 굳이 그 종목이 지금 최근에 좀 시장 대비 약하다고 해가지고 팔아서 삼성전자로 넘어가면은 충분히 엇박자가 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건 없다. AI 반도체 갖고 있는 종목들은 그대로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준호 매니저님 지금 얘기해 주신 걸 다시 가면은 반도체 내에서 순환매가 다시 계속 돌다가 네. 다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번 타자로 간 거고 네. 그 다음을 우리가 예상할 때는 뭐 소부장 당연히 뭐 한미반도체, HPSP 그쪽으로 예상을 맞습니다. 해야 여전히 되는 거죠? 저는 AI 반도체 열풍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동안 반도체 섹터의 어떤 상승을 견인했던 섹터가 이제 AI 반도체였고, 그 열풍은 당분간 이어지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이유도 결국에는 HBM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기대가 크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5%를 들어올린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삼성이 올라가는 이유도,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이유도 결국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결국 AI 반도체 중소형단 종목들도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민 매니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낙수 효과로 소부장단이 더 AI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주가 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을 가장 좀 주도하고 있는 주도 업종이라고 이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게 반도체 업종과 제약 바이오 업종이겠죠. 그래서 네. 반도체 업종 안에서는 분명히 이제 수급이 지금 김조 매니저님 말씀처럼 확산되는 게 지금 보이잖아요. 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잘 안 움직이는 전공적인 이제 증착 장비라든지 심지어 이제 소재 기업들까지도 수급이 좀 확산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다만 반도체 업종의 가장 핵심은 여전히 지금 HBM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HBM3, HBM3E 그리고 HBM4로 이어지는 이 HBM 시장의 성장과 직접적으로 이제 맞닿아 있는 기업들,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그런 기업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이제 편입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여유가 좀 있다면 뭐 디램 관련된 일반적인 이제 레거시 수혜주들, 그리고 이제 소재 기업까지도 하나 두 개 더 좀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제약바이오업종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 종목들이 좀 강할 때는 제약바이오가 조금 쉬고, 제약바이오 강할 때는 반도체가 조금 쉬고, 이제 이런 흐름이 보통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어제 같은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강한 매수세, 기관 외국인들이 뭐 하루에 막 수조 원씩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시장일 때는 그냥 다 무시하고 제약도 가고 반도체도 가고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시장 상황은 1년 동안 놓고 봤을 때 며칠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을 좀 잡는다라고 하면 반도체 IT가 강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가 조금 이제 소외되고, 제약바이오도 강할 때는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소외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둘 다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한쪽만 포트를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시장 수익률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둘 다 해놓고 한쪽이 올라갈 때 비중 조절을 하면서 이쪽으로 또 비중을 좀 싣고, 그 다음에 또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때는 조절 좀 하면서 또 반도체 쪽 준비를 해놓고, 이런 식의 이제 대응 전략이 좀 분명히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무조건 이제 IT와 제약바이오가 가장 좀 포트폴리오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이제 구성을 좀 짜놓으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좀 여러분들이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적정한 포트 전략이 중요하다가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